대박의 감과 함께라면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서울경제TV를 시청해보세요. 발빠른 글로벌 시황 분석과 오늘장 시장 전략, 대박이 기대되는 종목까지 주식 고수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현명한 선택, 굿모닝 대박 예상.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센 부동산 플러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가요? 재테크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요? 서울경제TV 미소천사 최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모든 부동산 고민 타파. 최신 부동산 이슈를 전하는 부동산 뉴스. 각 지역에 숨어있는 다양하고 알찬 매물을 찾아보는 플러스 매물. 최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1:1 맞춤형 상담. 센 부동산 플러스. 매일 오후 4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박 대통령이 지방에 만들겠다고 약속한 국가기관 설립 계획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국가 전체 관점에서 필요성을 점검하게 되며 울산의 국가산재재활병원과 전북의 식품안전성 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임원 연봉조사를 확대합니다. 이는 실적에 상관없이 은행장 못지않은 거액을 받아 금융권 성과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역대 최고인 세계 3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 2011년 금 40톤 매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30톤, 올해 20톤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고정금리형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6월 공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6% 늘었습니다. 이는 2004년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월간 공급액으로는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오늘 7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많은 분들께서 아마 뉴스 속보 등을 보고 좀 깜짝 놀라하고 혹시라도 사람들 인명피해가 더 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데요. 어쨌거나 이미 벌어진 사고이니만큼 최대한 다치신 분들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그랬나요? 오늘 우리 증시도 주말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개성공단 관련해서 남북 간의 첫 합의가 도출된 것 등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큰 변수들에 밀려서 하락 국면으로 밀려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7.68포인트, 1% 가까이 빠졌죠. 1815.6점으로 장 초반에는 좀 잘 지켜내는 듯 하더니 장 후반 들어서 쭉 떨어진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수급입니다.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한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400억대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가 빠지는데 크게 힘을 보태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크죠. 1.28%가 하락을 했습니다. 6.7포인트가 빠져 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역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의 한 2배 정도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9.6원이 올랐습니다. 1151.9원입니다. 네, 올해 증시에서 이 사들이는 거는 개인만 외롭게 사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월요일 일부 순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입니다. 9월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쇼크로 실적, 밸류 기준의 개별 대응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조선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빅3 조선사를 주목하자는 의견과 남북 경협주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급락 등에 관한 이슈를 다뤄봅니다. 다음 테마톡톡입니다. 중국의 조선업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요. 우리 조선주가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함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중견 업체보다는 대형사 중심으로 견조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의 우성 INC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예감입니다. 은행기 연설로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과 함께 유럽 재정 우려 재점화 여부를 주목하자와 IT 업종의 주도력이 약화되는 증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부터 우리 시장의 양시장 모두 영 힘이 없습니다. 먼저 오늘장 특징 점검과 현재 시황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금요일에 이어서 강화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쇼크로 인해서 코스닥의 IT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아무래도 QE 축소가 빨라지다 보니까 필리핀 증시라든지 인도네시아 증시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호조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양적 완화의 축소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하시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이번 6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19만 5천 개였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5월달 추정치가 비슷한데요. 5, 6월 연속 20만 개 육박한 고용자 수 볼 때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20만 개 이상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양적 완화 축소에서 9월 양적 완화 축소로 대부분의 시각이 변한 거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주식은 강세이고 미국의 채권 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이 2.7%대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은 100일엔 선으로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달러 자산의 선호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엔저로 인해서 일본 주식 선호도 마찬가지로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기타 신흥시장의 자산들은 아무래도 달러 자산 선호로 인해서 유동성이 유출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신흥국의 자산들은 약간 하락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올 9월 정도에는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한 그 규모는 한 25% 정도 축소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1.6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1% 딱 정확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6월 중하순까지 이제 급락 후에 마지막 주에 반등하고 지난주에 이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상승과 하락이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텀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주에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하락을 했으니까 상승하는 주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 호재의 비중을 봤을 때는 하락 압력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재는 아무래도 20일 연속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을 유입하는 부분과 함께 국민연금의 아웃소싱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밖에 유럽에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로존 재정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22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호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악재로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엔저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100일엔마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달러화 지수가 3년 내 최고치 기록인데 아무래도 주 중반에 FOMC 의사록 발표로 인해서 QE 축소를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금주 뭐 M2 증가를 발표하는 중국과 그리고 다음 주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중국은 아무래도 그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는 MT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유동성 완화 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밖에 이집트 전국 불안을 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생 변수들 고려했을 때는 봐서는 악재의 무게가 더 크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 뭐 저가 매수할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그리고 빠졌을 때 사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 주식 대비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금주부터 미국과 우리나라가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실적과 밸류 기준으로 개별 대응이 매우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 쇼크가 아무래도 기업 실적 불확실성을 더 키웠으므로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쪽으로 관심이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대응하기가 워낙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워낙 줄줄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손절 같은 거를 개인 투자대 하려고 해도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 않고요. 계속 이 가랑비 옷 젖는 향상으로 이제 손실이 좀 커지는 분들이 좀 많다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시장에 잘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당장의 모멘텀은 상당히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저가 매수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배도 안 되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1800선 이하에서는 스마트 머니들이 유입되는 부분 이런 고려했을 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을 인해서 QE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하면 당장은 고통을 감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거를 피하고 좀 더 약간 중기 이상의 텀을 보시고 좀 좋은 주식을 산다는 관점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간만에 조선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업황 턴어라운드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조선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남북 간에 이제 합의가 됐다는 소식 주말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현대상선, 제용솔루텍, 로만선, 좋은 사람들과 같은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또 장 초반에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부품주로 삼성전기나 삼성 SDI, 파트론, 디지털옵틱, 옵트론텍, 덕산하이메탈, 대덕 GDS와 같은 이제 스마트 관련 부품주들도 덩달아서 오늘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 선주들 입장에서는 워낙 장기가 한 30년 정도를 쓸 배이니만큼 한 2, 3, 4년 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정도 이제 발주를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마인드가 생기면서 선박 발주가 꽤나 많이 늘어났다. 이런 지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황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조 자체가 이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좀 의견이 상당 부분 갈리긴 하던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동반 상승세가 향후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상승세인지 먼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 지금 펀더멘탈은 그 조선 업종의 이제 펀더멘탈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신조선가, 그러니까 신규 발주와 관련된 신조선가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조선 업종의 이제 그 조선소가 최근에 상당히 좀 급감을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이고요. 2008년도에 629개 정도의 이제 글로벌 조선소가 현재 2003년 6월달 기준으로 474개까지 감소를 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글로벌 경쟁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이제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 업체의 이제 어떤 물량 공세 그리고 이제 일본 업체들의 이제 후발로 지금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 뭐 그래도 기술력이라던가 역시나 신규 수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역시나 그 글로벌 조선 업종에서는 가장 탑픽의 조선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빅3 조선사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빅3 조선사 위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2014년 그리고 이제 2015년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조선소가 400개 이하로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에 이제 있어서 경쟁력 강화는 추가적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뭐 STX 조선해양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제 워크아웃 전 단계 채권 자율 협약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수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빅3 조선사에는 뭐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조선업계의 이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고부가 가치 배를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 드릴십하고 LNG선, FPSO라고 하는 이제 해양 플랜트, LNG까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이제 그 매수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매출액은 한 3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천억 가까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레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은 목표가가 대부분 다 5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순응하는 측면에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부터 그 이하로 매수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 짧게 3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과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개성공단 관련해서 남북 합의로 남북 경협주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원칙적인 합의는 이뤘습니다만 양측 간에 바라는 바하고 생각이 워낙 달라서 과연 이게 뭐 실효성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더더군다나 이 테마에 접근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접근법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북한이 최근에 우리나라 그 외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의 강경한 입장, 그동안에 취해왔던 그런 북한의 대북한 관련 태도와는 좀 다르게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하라는 식으로 상당히 좀 강력하게 우리나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뭐 그 남쪽에 대한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북한의 태도는 겉과 속이 좀 다른 모습. 사실은 이제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고립되다 보니까 북한이 조금씩 이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북핵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 고립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립 정책들이 이제 유엔 통과가 되면서 지금 현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뭐 자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최악일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창구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합의로 추가적인 어떤 관계 개선이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7월 10일 날 추가적인 이제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라 어떤 이제 실무적인 이제 협의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던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경제 특구의 개발 이런 쪽으로까지 이제 발전된 진일보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남북 간의 협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들은 뭐 관심을 계속 가져보면서 지금 남북 관련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지금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중장기적으로 이제 쭉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은 일단 좀 자제를 해보자. 워낙 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변수들이 많은 만큼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는 좀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별로 관심이 가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남북경협 같은 거야 일시적인 테마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IT 업종 자체가 우리 증시를 워낙 끌고 가주는 주도 업종인 만큼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덩달아 뭐 SK 하이닉스와 그 여타 IT 반도체 관련 업종들까지 덩달아 좀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뭐 크게 그 지금 시장에서 또 신뢰를 잃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뭐 그 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 뭐 글로벌 1위의 강소 기업입니다. 뭐 가전 쪽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박태환 선수를 질타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7% 정도 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못 맞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패대기를 쳐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는 좀 나름대로의 좀 황당하고 좀 화도 나지만은 어쨌든 시장에 순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한 당분간 뭐 큰 폭으로 다시 반등을 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현실과 어떤 괴리감이 좀 느껴지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른 이제 피어 그룹들, 이제 뭐 애플이라던가 노키아라던가 이런 기업들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애플이나 뭐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삼성이 전부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과 노키아도 좋지 않지만은 삼성이 계속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스마트폰 관련 IT 피어 그룹 쪽의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결국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는 시장 컨센서스가 뭐 영업이익 10조 2천억이었는데 9조 5천억으로 본인들이 뭐 예상했던 대로 뭐 나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매도를 했다. 예, 역시 결과에 갖다가 원인을 갖다 붙여버리는 예, 그런 인과관계가 좀 거꾸로 된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합니다. 매도하니까 빠지는 거고 왜 매도를 하느냐? 예, 외국인들은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유동성 축소를 미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 30년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근데 이제 에쿼티 쪽, 주식 쪽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 해서 대략 한 7조 원 정도가 미국 주식시장으로 신규로 들어갔고요. 국채시장에서는 계속 국채를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 유동성을 미리 좀 확보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7%에서 18% 사이 정도 되는 이제 시총 1위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돈 빼내기 가장 좋은 종목이고요. 따라서 지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8조가 증발해 버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돈 빼기가 상당히 쉽다. 환율을 보면 아시겠죠. 오늘 뭐 환율이 10원 오르고 있습니다. 1152원. 예, 역시나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실적 예상치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들인데 뭐 도대체 뭘 보고서는 그렇게 예상치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패대기를 치는 거는 이미 패대기 치려고 마음 다 먹고 있고 예, 그 예상치를 뭐 예상치 EPS야 뭐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과에 따른 원인을 갖다 붙이는 거다.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자.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까지는 일단 크게 매수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박살나다 보니까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역시 박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예, 시장에서 거의 뭐 쓰레기 수준으로 지금 버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의 웬만한 종목도 30-40% 이상 고점 대비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너도나도 지금 버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단기간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3분기엔 예상치를 좀 낮추면 안 되나? 예, 지금 예상치가 사실 1분기에 8조 7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140에서 150만 원대를 상회했다는 점. 예,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역사상 최고치인 9.5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기대치를 못 미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났다는 점. 예, 3분기에 예상치를 한 8조 정도로 맞춰놓고 지금 3분기에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10조 8천억 정도 되는데 10조 8천억 정도 나오면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또 난리 치겠죠. 결국은 지금 12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그 이하로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17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뭐 그대로 한 150만 원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전고점은 이제 155만 원이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 그냥 좀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10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손절가 100만 원. 손절가 좀 터치하는 일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이슈별로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별로 21회 이득호 대표와 함께하는 테마 톡톡 시간입니다. 대표적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조선주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시장에서 다시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조선업종의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중국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었죠. 중국 조선화들이 경영 악화가 심해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없어지거나 합병 수순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데, 경쟁사가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급등은 경쟁사가 죽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반기에 컨테이너나 상선 발주가 모두 늘어나고 있고, 각 기업들마다 준규모 이상의 수주 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한껏 키우고 있고요. 성과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매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조선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박 금융적인 측면으로 보나 전반적인 수급 측면으로 보나 또 제 주변에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전 세계에 지금 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선박이 워낙 많이 널려 있는 이만큼 조선업종의 회복 자체가 당분간은 워낙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상승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전망과 전략은요? 일단 조선주 자체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무역 환경도 좋아지게 되고, 이거 자체가 곧 해운업황과 직결된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해운업황이 살아나면 선박 만드는 회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 상반기 통계를 좀 보시면 세계 선박 발주량 약 4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수주량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 LNG선과 컨테이너선 1위 기업인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를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을 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유가가 크게 요동만 치지 않는다면 비교적 견조한 모습으로 한 번 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들어가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업황 자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사들이 이미 재무 구조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살아나더라도 차입금 상황 부담 때문에 앞으로 최소 몇 달간은 자금 경색이 이어질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당장 돈이 안 돌아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일부에서는 성과 상승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냐라는 좀 시선도 있는데,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시라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신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 개선폭이 큰 기업들이 3분기까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조선주더라도 주력으로 만드는 선박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투자해 볼 만한 분들에게는 어떤 종목을 그래도 좀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종목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급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급락대의 저점이 29,800원 신저가였습니다. 이 신저가였는데 이 저점을 31,000원으로 높이면서 재차 정고점대 36,000원대를 돌파해주고 다시 저점을 33,050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형인데,
일단 중요한 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상황입니다. 121선, 201선 이런 북측북측한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뻗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냐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 2012년도부터 고점으로 형성했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라인들이 3만 9천에서 4만 원권인데 이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는지가 일단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상승하고 내일 밀린다고 해도 이 3만 9천 원 라인까지는 한번 도전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보다는 한번 음봉이 나와줄 때 에너지 응집을 한번 하신 다음에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북극항로 신시장 개척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3분기 정도에도 이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신시장 개척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눌러줄 때 36,500원 부근에서 모아가셨다가 한 4만 원 정도가 부분이 돌파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으로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종에 대해서 한국밸류21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천리 자전거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잘 달리네요. 4.4%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만큼 빠졌습니다. SL은 아직까지는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모두 4%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달리고 있는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플러스 4.4% 수익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동해안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 그냥 혼자 잘 나가고 있습니다. 4.4% 수익이 벌써 났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추천드릴 때 논리가 시장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로 좀 집중을 하자는 논리가 가장 컸었고요. 내수 관련주로 집중을 했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가 오히려 탄력이 좀 더 셌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3분기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지금 가장 극성수기죠. 이렇게 있는 삼천리 자전거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추천에 성공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정고점 부근인 19,000원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살짝 밀린 가격인 18,000원 이하에서 조금씩 담아보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은 가능하리라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삼천리 자전거 못지않은 종목이 또 나와줘야 될 텐데요. 어디입니까? 일단은 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워낙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추천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성 INC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우성 INC라는 종목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남성분들은 본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정장 관련 브랜드 혹은 예작이라는 브랜드를 셔츠 관련 브랜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성 INC가 남성공 위주의 예작, 본 같은 의류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의 실적을 봐보시면은 작년 3분기까지는 굉장히 적자에 시달렸던 회사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조에 들어섰고요. 물론 흑자 전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억에서 2억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겠냐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화점 위주의 영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혹은 작년 4월에
패션 그룹 그 크로코다일로 대변되는 형지라는 패션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라면은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그룹의 사장들 인터뷰한 걸 좀 살펴보면은 하반기 해외 진출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야 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안 들어섰던 투신이라 기관 물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4일날 67,000주 7월 5일날 63,000주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신에서도 즉 기관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입질은 좀 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한 6% 정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1% 정도로 좀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지금 20원 정도 플러스된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2,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짧게 잡겠습니다.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성 INC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과 전망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도 우리 증시가 월요일부터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 이상씩 빠지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오늘 증시에 대한 좀 간단한 흐름 분석과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시에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2% 넘게 빠지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불안감으로 소재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좀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화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하기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 그 예정된 일정들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그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 또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출구 전략 시기 여부는 그 늘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인 만큼 이번 주에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그 잠잠했던 유럽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좀 이쪽에서 전국 불안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고 또 유로존 그 재위기가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위기감이 있는 가운데 유럽 재무장관 회의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나올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 보시자면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그린북 발표와 그리고 또 이제 옵션 만기 역시도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6월 FOMC 의사록과 함께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장에 좀 적잖은 충격을 혹시라도 주진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은 그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의사록 공개와 그 버냉키 의장의 그 전미경제연구소의 그 컨퍼런스 연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원인이 버냉키 쇼크인 만큼 그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번 연설에서 지난달에 했던 발언이 연준 위원들의 그 공통된 의견인지 아니면 그 버냉키 본인의 그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6월달에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연준이 연내 출구 전략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더욱더 힘을 받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제 오늘 그 이번에 예정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FOMC 의사록 공개는 그 출구 전략 일정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분명히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예측하는 것은 지금 자산 매입 축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연설 내용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해할 만한 요인들이 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서서히 얻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또 한결 지난달에 비해서 좀 차분해진 그런 이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 FOMC 그 회의 직후처럼 크게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을 국내적으로 좀 보셔도 양적 완화 축소 우려는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된 상태고 시장도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생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시되 지나치게 의식하시기보다는 서서히 그 펀더멘탈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정상적 흐름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자리 잡고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알코아를 시작으로 JP모건이라든지 쉐브로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또 앞으로 실적 전망치도 역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각 기업들이 그 연준의 출구 전략에 영향을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그 실적 전망 역시 연준의 그 출구 전략 시행 여부에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실적 흐름 역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재정 수지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 같은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 역시도 미치는 영향 적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서 한 주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한동안 좀 잠잠했던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또다시 유로존의 구제금융 공포가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포르투갈과 그리스인데 과도한 공공지출에 대한 삭감에 그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면서 전국 혼란 우려로 지금 유로국 주변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재정 위기가 지금 재현될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동안 이제 그리스의 자금 집행을 했던 트로이카 실사단이 이 부분이 경제개혁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2차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이 81억 유로를 좀 승인할지 여부를 좀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 정부가 지난 주말에 그 트로이카와 함께 가졌던 회의에서 특히 공무원의 유연화 계획에 대한 합의를 좀 어느 정도 타결을 지으면서 앞으로 이제 구제금융이 계획대로 좀 이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은 일단 그 결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그리스 정부는 지금 공공부문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 유연화 계획 좀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차기 집행분을 좀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리스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최대 분담국인 독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독일에서는 구조개혁과 재정 긴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금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내에서는 이제 공공부문 근로자 감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자금 집행 여부, 이행될지 여부는 분명히 국내 증시에 던지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또 포르투갈의 정치 불안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011년에 780억 유로를 좀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긴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성과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포르투갈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셨을 때도 그동안 이제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우파 국민당과 사회민주당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선 상황이 불협화음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연정 내에 갈등이 표면화된 만큼 구제금융을 위한 긴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정 불안으로 인한 유로존의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포르투갈의 전국 불안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국내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장 관심은 이제 한국은행에 쏠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때 또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 특히 이제 미국이 출구 시점을 모색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한국 쪽에서 좀 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감과 경기 회복의 속도 둔화로 이런 이제 금리 동결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갈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될 경제 성장 수정 전망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제시한 수치는 2.7에서 2.8포인트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정도 성장률 달성하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이 좀 중요한 이유는 향후 금통의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행은 항상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을 해온 만큼 이번에 발표될 경제 수정 전망치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10일 날 발표될 그 통계청의 고용 동향 역시도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경기 회복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은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 유가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엔화 약세 기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경제 이제 엔화 약세 기조가 다시 한번 정책이 나온다면은 또 다시 한번 국내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재료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만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익 잔고가 지난 한 달 동안 1조 원 가량 대폭 감소한 상황인 만큼 지금 만기일 수급 부담은 어느 정도 덜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일 때는 매수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매수 우위 쪽으로 예상을 하셔서 이번 옵션 만기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월요일부터 워낙 장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괜히 이번 한 주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회복되기는 아직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선에서 반등과 하락을 좀 계속 반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중국 경기 경착륙 가능성 또 기업 실적 부진이 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은 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한 주인 만큼 조금은 좀 예의주시하셔서 좀 발빠른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이 적극적으로 완전히 된다면은 오히려 더 안전한 기회로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시장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무엇보다 우선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업종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유럽과 중국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지금 미국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높아진다면은 디커플링을 다시 한번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수익률이 좋은 개별 펀더멘탈이 좀 집중을 해서 업종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지난주 어닝 쇼크로 인해서 IT 업종의 주도력이 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 변수를 조금 변화를 감안하셔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자동차라든지 정유국 같은 업종에 조금 시각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T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일 뿐입니다. 여전히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을 세분화하셔서 유동성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종목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좀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종목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참 말씀하신 대로 좀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 ICD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LCD와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두 가지 업체로부터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변화로 인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 LCD 라인에 투자가 잇따르면서 이제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 건식 시각 장비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장비 업체 중에서는 드물게 또 고객 기반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그런 국면인 가운데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 ICD라는 종목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가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우상향 흐름, 계속적인 추세적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히 이게 단기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구간에서 15,500원 선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전고점을 좀 이 추세 상승의 흐름에 상단에 해당하는 17,5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단을 열어준다면 장기 입형 가까운 60일선을 크게 무너뜨리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손해 없이 이 종목에 대한 대응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 ICD 들어봤고요. 자, 지난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네,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0%로 그다지 많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SK 하이닉스가 25%, 유한양행이 20%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의 비중이 전체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살펴보면요. 지금 워낙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N소프트가 9.1%나 올라 있고요. 유한양행도 4.5% 이미 벌어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자, 요즘 들어서 조금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7%대로 좀 일시적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도 소폭 빠져 있고요. 네, 좋은 종목들과 안 좋은 종목들이 한 반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AS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모비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자동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급을 계속 몰리고 있는데 부품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너무 좀 빨리 선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 시기를 노려보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계속적인 매도세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단기 저점에 지금 거의 이탈하는 그런 하락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는 조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유하시되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는 선에서 홀딩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CJENM과 NC소프트 역시도 그런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과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약사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 장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장에 대한 마감 시황과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